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9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7시 36분입니다. 어제 코스피 200 지수를 살펴보지 않고 일단 패스를 했는데요.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435.02. 여전히 월봉은 상단선 위에서만 놀고 지금 하단선 근처는 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올라가려면 하단선을 찍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뭐 하단선에는 가지도 않고 상단선 위에서만 노는데 어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죠. 보통은 이게 이제 어제 거래 내역인데, 보통은 상승할 때 보면 음,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선물을 어제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했어요. 근데 금액이 8천억이 넘어요. 개인이 매수한 게. 그러면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개인은 현물 거래가 어차피 이제 매수 기조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사는 건 뭐 그다지 특이한 건 아닌데,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한 건 이게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했다. 한 4천억 정도 매수 물량을 들고 있었는데 어제 그걸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순매도 기조라는 거죠. 외국인도 순매도고 기관도 순매도고 도대체 이게 왜 올라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차트만 보면 그래요. 보세요. 개인만 2조 3천억을 하고 외국인도 3천억 매도, 기관은 2조 매도예요. 그 중에 이제 증권이 1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거의 2조 샀습니다. 예, 이 거래일 동안 2조를 샀어요. 하루에 1조씩 샀단 얘기예요, 개인이.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되면 상단선 위에서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개인이 매수하니까. 그러면 적정 지수가 400 얼마냐? 429.86 정도가 적정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35에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올라가려면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작 주봉은 잘 버텨요. 이제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주봉으로 하락하지 못하도록 죽도록 막고 있는 걸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지금, 자, 다음 주로 가볼게요. 보면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고. 그러니까 이건 투매 직전의 차트인데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예, 이렇게 하단선이 쫙 발달시켜 놨으니까 이걸 보고는, 야, 이게 보합이면 이번 주 골 나겠다 싶은 거죠. 예, 이게 만약에 보합에서 시작을 하면 이번 주랑 똑같은 일이 다음 주에도 벌어진다. 그러니까 내리는 척 하다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월봉은 429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주봉은 435에서 빠질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오르고 싶어요. 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차트만 보면. 근데 돈을 보면 사실
이 지수를 버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예. 이 차트만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건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났어요. 일봉으로 보면 야, 이건 진짜 하락하려고 차트 그린 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은 월봉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차트를 그려놨는데 중간에 주봉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어? 끝까지 이러는 걸까? 문득 뭘 봤냐면요. 봉을 봤어요. 봉. 저가가 431.28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저가를 지키기에는 유리하게 해놨는데 저가하고 거리가 1%도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볼게요. 예, 뭐 월봉은 똑같죠. 예, 상단선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단선은 가지도 않았으니까 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으로 갔더니 지금 종가가 434.50이고 저가가 430.55예요. 그럼 4%죠. 4%란 얘기는 1%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상승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저가와의 거리가 이 정도라면 혹시 개파락이 오면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야간 선물에서 3.55포인트가 빠져서 430.95가 종가입니다. 이걸 시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갭이 없으면 주봉은 상승에 유리한데 이 정도 갭이면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가도 깰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갭을 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이 정도면 저가를 깰 수 있습니다. 저가를 깬다면 예, 월봉이 득세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월봉이 득세할 수도 있다. 즉 월봉은 어차피 하락을 원하니까 이건 뭐 차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월봉이 원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가를 깨면 최저가 모드가 다시 생깁니다. 이게 저투는 이미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 저가가 아니라 지난주 저가까지도 타겟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 저가가 426.90인데 이 정도거든요.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도대체 426.90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2주치의 저가를 깬다는 얘기고 426.90이 어디냐? 이번 달 저가예요. 거의. 그 얘기는 예, 이번 달이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 저가를 깨냐 마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저가까지도 이제 타겟이 되는 거고요. 이번 달 저가까지 가게 되면 이게 윗골이잖아요. 전부 월봉으로 봤을 때. 이번 달 결과는 장대 양봉이거나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달에 아랫꼬리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장대 양봉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장대 양봉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을 끝내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레버리지는 뭐 그죠?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예, 주봉도 지금 상단선 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매수 자리는 아니고 청산 여부만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개파락이 나오면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건 뭐 일봉은 저가 깨면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인버스로 곧버스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은 계속 매수 영역 안에 있으니까 홀딩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봉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 고가를 넘으면 상승으로 돌아서죠. 예, 돌아서게 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봉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월봉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일봉도 갭하락이, 갭상승이 나오면 다시 최고가 모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월요일 이후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이거 뭐 미국 증시가 내렸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죠. 이게 미국 증시가 안 내렸으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 못합니다. 자, 나스닥 지수예요. 나스닥 지수 여기가 거의 저항인데 딱 거기서 내렸어요. 근데 나스닥은 얼마 안 내렸어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죠. 자, 나스닥은 아직도 양봉인데, 예, 필바는 벌써 음봉으로 전환했어요. 예, 이건 최저가 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가야 될 자리가 여기 저가예요. 기본적으로 2759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전봉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가야 될 자리 여기입니다. 기본이에요. 여기가 최종 목표치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치는 한 이 정도 돼요. 2200선. 자, 그 다음에 다우를 보여드릴게요. 다우 저가 깼어요. 이게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 전고를 넘지 않고 전저를 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1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가 투자 심도 내려가고 고가 투자 심도 내려가고 종가도 내려가요. 이거 복구 못하면 다음 달엔 기회가 없고 7, 6, 7, 8, 8월에만 기회가 있어요. 그럼 8월에 상승 못하면 9, 10, 11, 12, 1 내년 3월까지 예, 하락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우발 하락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 본 건 이거예요. 예, 다우지수가 먼저 무너지는구나. 예, 필바는 지금 저가가 여기 있는데 예, 나스닥은 아직 강해요. 네, 나스닥도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 예, 똑같이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필반도 똑같아요. 예, 다음 달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저가가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살리면 예, 그 후 5개월이 없어요. 그러면 7, 8, 9, 10, 11, 12 올해 말까지 없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핵심이에요.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승. 그러면 미국 증시가 상승을 끝냈다. 어, 그 다음에 할 얘기 없겠죠. 미국 증시가 상승을 끝내는데 국내 지수가 오른다. 그런 일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 월봉을 어떻게 그릴 거냐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거 상승으로 잘 그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믿는 거죠. 상승을 잘 그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지난달 종가 427.91 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순간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게 언제냐? 그죠?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무지 비싼 상태예요. 근데 안 내리는 거죠. 무지 비싼 상태에서 안 내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무지 싸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정말로 내리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